여러분 안녕하세요.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위대한 연설을 만나보는 이 연설 좋았더라의 박수빈입니다. 위대한 연설 하나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도 하고 나라의 미래를 바꾸기도 하죠. 오늘 여러분께 소개드릴 명연설, 화면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My friends, all of us are in public life for one reason and one reason only: to serve our country, to make it a better place. Our responsibility, all of us, each and every one of us, is to focus on our agenda, to implement our commitment to Canadians, in short, to govern. Some have asked me to run again. Some have told me that I have done enough. All have told me to finish the job we were elected to do. Here is my conclusion. I will not run again. I will fulfill my mandate and focus entirely on governing from now until February 2004. 장 크레티앙 총리는 캐나다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정치인이죠. 그는 1993년 총선에서 자유당을 승리로 이끌며 총리가 됐고, 이어서 1997년과 2000년에도 승리하면서 3기에 걸쳐 연속 집권에 성공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연설은 그가 2003년 12월 총리직에서 사임하면서 했던 연설입니다. 솔직하고 소신 있는 정치를 했던 사람답게 담백하고도 명료한 자세로 자신의 사직 의사를 밝히고 있는데요. 그럼 사임 연설의 주요 표현을 살펴볼까요? My friends, all of us are in public life for one reason and one reason only: to serve our country, to make it a better place. Our responsibility, all of us, each and every one of us, is to focus on our agenda, to implement our commitment to Canadians, in short, to govern. 공직 생활의 본질은 국가에 봉사하고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고 그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책임은 국민들에게 했던 공약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선거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리고 공직자에게 바라는 최우선순위는 바로 이것이 아닐까요? 장 크레티앙은 이 연설에서 정치인의 책임과 기본 자세를 핵심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Some have asked me to run again. Some have told me that I have done enough. All have told me to finish the job we were elected to do. 그는 퀘벡의 노동자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19명의 형제들 중 18번째 아이였어요. 특히 그는 어릴 때부터 귀가 안 들리고 얼굴이 마비돼서 언어 장애가 있었죠. 그런 그가 자신의 치명적인 결점을 극복하고 29살에 하원 의원으로 당선됐습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그는 장애 때문에 풍자의 대상이 되기도 했고, 상대 정당에서는 그의 얼굴이 나온 홍보물에 "이게 총리의 얼굴입니까?" 라는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연설 중에 청중 한 사람이 나라를 대표하는 총리에게 장애가 있다는 것은 치명적인 것 아닙니까? 라는 말을 했는데, 이때 그가 한 대답이 아주 유명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나는 말을 잘 못하지만 거짓말은 안 합니다. 이런 점 때문에 국민들은 그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Here is my conclusion. I will not run again. I will fulfill my mandate and focus entirely on governing from now until February 2004. 장 크레티앙은 집권 후 개혁을 통해 침체에 빠져있던 캐나다 경제를 되살렸고, 용기 있게 장애를 극복하고 국민 앞에 솔직했던 정치인이었습니다. 캐나다는 미국의 우방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라크 전쟁 때 직접 참전하기를 거부하면서 정치적 위기를 맞게 되었는데요. 결국 2003년 폴 마르탱에게 총리직을 승계하고 퇴진하게 됩니다.
표정을 하고 계신데요. 어떻게 할까요 오늘은? 제가 오늘 입으로 캐나다인스럽게 입어왔어요. 제가 코르드로이 바지, 겨울 바지 입어왔어요. 그 다음에 이런 we call this with a square pattern 이렇게 캐나다 국가가 원래 쿠키가 뭐 어떤 메이플 리프, 빨간색 메이플 리프예요. 오늘 완전 텐션 업이시네요. 안녕하세요, 수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반갑고 영광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음은 힘들지만 좋은 것이라고 친구들이 말하더라고요. 한국의 선거를 관리한다. 정말 대단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처음 뵙는데도 위트도 있으시고 너무 재미있으신 분인 것 같은데 오늘 정말 기대되는데요? 제가 캐나다 몬트리올 출신인데요. 캐나다에서는 회계사였거든요. 회계사요? 지금은 한국에서 코미디언입니다. 아니, 코미디언이요?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제가 아는 코미디언이에요? 네, 맞아. 이렇게 재능이 많으신 분이 우리 프로그램에 오늘 기대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캐나다의 선거 문화를 이야기하기 전에 폴 씨, 캐나다는 대통령이 없는 나라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캐나다 국가 원수는 영국 여왕입니다. 모두들 잠깐 놀라셨죠? 처음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예전에 캐나다가 영국의 식민지여서 형식적으로 국가의 원수가 영국 여왕일 뿐입니다. 와,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여왕의 권한을 대행하는 중독이 있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국정을 이끌어가는 곳은 총리입니다. 총리가 국정을 이끄는 거군요. 그럼 누가 총리가 되는 건가요? 캐나다 의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나누어져서 있는데 338명의 하원은 선거를 통해 선출됩니다. 그리고 하원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한 다수당의 대표가 총리가 되는 것이죠. 그럼 캐나다 국민들에게는 하원 의원 선거가 중요하겠네요. 그럼 캐나다에서 투표할 때의 특징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아시다시피 캐나다는 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한국의 아마 100배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지역마다 시간대도 다릅니다. 캐나다 국토는 6개의 시간대에 걸쳐 있어서 투표 시간도 다르게 운영합니다. 한국처럼 오전 6시부터 저녁 6시까지로 똑같이 정해져 있는 곳이 아니라 지역마다 투표 시간이 다른 곳이죠. 면적이 넓다 보니 시차 등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힘들어요. 너무 큰 나라. 그러면 캐나다도 투표를 할 때 한국처럼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하고 투표용지를 받게 되나요? 네, 선거에는 성명과 주소가 적힌 신분증을 게시해야 하는데 만약 게시하지 못할 경우에는 같은 투표소에 등재된 다른 선거인이 신분과 주소를 증명해주면 투표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때는 규정된 양식에 따라 Form for Oath 이렇게 행동을 하면서 엄격한 선거 과정을 진행합니다. 선거인에게 주어진 소중한 투표권을 최대한 보장해 주려는 장치인 것 같네요. 그러면 선거인이 투표할 때 유의사항도 있나요? 그럼요. 이 점도 한국의 투표소와는 다른 모습일 거예요.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받아서 기표란에 사선이나 그 밖에 표시를 하는데 기표를 한 다음에는 투표지를 투표사무원이 지시한 대로 접어야 합니다. 투표관리관의 투표용지에 자기 이름이 이니셜 적는데 투표지를 접었을 때 펼치지 않아도 그 이니셜이 보일 수 있도록 접어야 하는 곳입니다. 그렇구나. 선거인이 기표한 투표지를 가지고 오면 투표사무원은 그 이니셜을 확인한 후에
투표함에 투표지를 넣도록 하는 겁니다. 기표를 하고 투표함에 투표지를 넣기 전에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거군요. 제가 캐나다 선거대에서 독특한 점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 바로 미래 선거인 명부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미래 선거인으로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명부도 만들어 놓는 곳입니다. From 14 years old to 17 years old, 청소년들은 미래 선거인 명부에 등록을 원할 경우 시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들이 미래 선거인 명부에 등재가 되려면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야 되나요? 아니에요. 부모나 교사의 동의 필요가 없습니다. 청소년들이 스스로 선거기관에 등록 신청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우편, 이메일, 팩스로 옛날 것이에요. 신청서를 받아 작성해서 제출하는 곳이죠. 이렇게 미래 선거인 등록부에 등록을 해놓으면 나중에 선거권 운명인 18 years of age 되었을 때 선거인 정보가 그대로 선거인 명부로 넘어가서 등재가 됩니다. 청소년들도 선거에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오늘 캐나다의 선거 문화 너무나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폴, 너무 고마워요. 네, 너무 안녕히 계세요. 수빈님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 연설 좋았더라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